시작해야겠다.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반 보니까 배열을 설명하는데 딱 2시간 걸리더라고요. 너무 오래 떠드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 반도 뭐 2시간 정도 배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1시간 더 해서 열거형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배열은 뭐 여러분들이 기존 언어에서 잘 써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바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 요걸 중점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바에는 인자로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할 때 어떤 방식만 있다 그랬어요? call by value 방식만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자바에는 크게 타입이 2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뭐예요? 원시 타입들 8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뭐야? 참조 타입이에요. 그리고 자바에서 배열은 참조 타입입니다. 객체예요. 저한테 이제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시는 분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아실 텐데, C++ 11부터는 std의 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아시는 분, std array. std array는 객체로 배열을 모델링하고 있어요. 객체로. 그럼 왜 그걸 만들었냐? 얘네들이 C++이 잡아보니까 배 아프거든. 그래서 자기도 이걸 만들어서 쓰게 해주게 되겠다 해서 나온 게 std array 같아요. 그러니까 std array는 선전하기로는 std array는 기존 배열, 로우 배열하고 속도 차이가 없다. 근데 객체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얘를 쓰느니 얘를 써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도 배열을 안 썼어. C++ 프로그램에서 뭘 썼어요? 벡터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std array 쓰기보다는 벡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C++에도 std array라고 해서 객체로 배열을 모델링한 것이 있습니다. 자바도 객체 자체를 배열 자체를 객체로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초기 얘기부터 후다닥 넘어가면은, 원시 타입. 자바 몇 개 있어요? 8개가 있어요. 근데 이 원시 타입의 변수들은 값을 몇 개 유지해? 딸랑 하나만 유지해요. 그럼 우리가 원시 타입만 가지고 프로그램 한다 치면, 저 같으면 안 해. 못해. 하기 싫어. 그렇죠? 예를 들면은 40명의 학생 성적을 처리해야 된다. 원시 타입밖에 없다. 그럼 정수 40개를 변수를 정의하고, 다 이름을 달리해서 수준 01, 02, 03, 04에서 40까지 만들고, 그거를 또 평균 내려고 해서 포문도 못 돌리고 다 더하고 있으면 안 해. 프로그램 안 해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배열이에요. 그럼 배열을 왜 만들었어?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뭘로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타입이 뭐예요? 배열이에요. 배열은 똑같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애들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놔서 쓰게끔 해주는 거예요. 요 이름만 이름 하나만. 뭐, 수준 01, 수준 02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준이라는 이름 갖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색인과 함께. 그래서 그게 배열이에요.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자료구조 시간에 제 수업이 아닌데도 배웠겠죠.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임의 접근이 가능하다. 임의 접근. 그러니까 얘를 접근하나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얘네들이 똑같은 크기이고 연속적으로 공간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요 위치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얘의 크기가 4면 요 시작 위치는 0이라 그러면 요 위치는 얼마야? 4가 되죠. 8이 되고 10이 되고 뭐 계산하기 쉽잖아. 그렇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언어와 상관없이
요 파랑새로 쓴 요 부분은 동일해요. 변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본 언어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질 구조다. 구조에 있는,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는 같은 타입이다. 근데 이 같은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문자열, C에서 문자열에 맨 뒤에 뭐가 있어요? 널 문자가 있죠. 0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0이라는 값하고 앞에 있는 APPLE 하고 같아요? 논리적인 의미는 다르죠. APPLE는 실제 데이터고 0이라고 하는 문자는 같은 캐릭터 타입이라고 해도 뭐예요? 끝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수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런 정수 배열을 내는데 내가 크기를 왔다 갔다 전달하기 싫어서 여기다가 크기는 항상 0에다가 저장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값들을 넣어. 그럼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은 둘 다 정수이지만 의미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리적으로 같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좀 다르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쓸 수는 있다. 그게 배열이에요. 그래서 동질 구조하면 논리적으로도 같은 애들만 저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어요. 필요하면 다른 어떤 뭐 끝을 나타내는, 맨 끝에다 마이너스 1을 넣는다든지 0을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면 써왔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배열을 요 학생 성적이라고 하는 하나 이름 갖고 접근하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 통으로가 아니라 요 개별을 필요한 거예요. 개별. 그렇죠? 그래서 그 각 개별을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뭘 쓰냐? 순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거는 첫 번째 놈 아니면 뒷놈이 있고, 맨 마지막 놈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써요? 색인이라는 걸 써요. 근데 색인은 항상 0부터 시작했어요. C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못된 사람. 1부터 하지, 그냥. 그리고 내부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계밖에 생각 안 해요. 프로그래머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0부터 시작해. 왜 0부터 시작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0부터 시작해야 이 계산이 쉽게 돼요. 얘가 갖고 있는 게 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얘 시작 주소라고 하면, 거기다가 0 더하면 얘죠. 거기다가 요 크기만큼 더하면 다음 애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C에서부터 세기는 항상 0 써왔어요. 그걸 너무 0을 즐기게 쓰기 보다니까 이제는 0을 안 써도 되는데. 왜? 그건 컴퓨터 세계지 우리 세계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뭘 시작할 때 0으로 시작하는 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은 익숙해졌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기 다른 과에 있는 애들 보고 우리 시작은 항상 0이야. 그럼 너 뭐 어느 나라에서 왔어? 그럼 컴퓨터 나라에서 왔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0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 익숙하기 때문에 뭐든지 항상 불필요하게 다 0부터 시작을 해요. 꼭 0으로 안 해도 되는데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임의 조건 제공하고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을 생성할 때 요번에 배열 용량은 10이야 그러면 10으로 고정되고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모든 언어에서 대부분 못 바꿔요. 있는 자리 그 자체에서. 왜? 있는 자리 그 자체 그 다음에 누가 그 공간을 비워두지 않거든. 배열은 어떻게 돼요? 연속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내가 10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이 쓰고 있는데 20개 필요하다고 저를 뺄 수가 없거든. 그럼 20개가 필요하면 또 딴 데 만들고 기존 10개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은 고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열을 C에서 배울 때 여러분 어떻게 배운지 모르겠지만 용량하고 크기 이게 영어 책들도 명확히 구분을 안 해요. 캐패시티와 사이즈. 근데 저는 이거를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열의 용량은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내가 배열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정보이고 사이즈는 내가 실제 지금 몇 개를 거기다 넣어놨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프로그램은 용량 사이즈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차이점인데, 자바에서는 요 두 개를 같게 만들어서 써라. 이런 철학을 갖고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는데 이렇게 선언을 해요. C에서 어떻게 했어? int n o 했죠. 이름에 들어가 버렸어요. 타입 정보가.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런 애가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타입 정보가 어디가? 여기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거의 안 써. 왜? 얘는 타입 정보라는 거예요. 넘버스라고 하는 변수는 정수 배열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뭐만 만들어진 거야? 예를 들어 캣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캣 하면 고양이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뭐만 생겨? 리모컨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 생겨요. 리모컨도 안 생겼죠, 아직. 공간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cat 다음 줄에 한 줄에 같이 할 수도 있지만 cat equal new cat 하면 이제는 고양이가 생기고 그 고양이를 캣이라고 하는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맨 위에 이렇게만 하면 넘버스라고 하는 변수만 생겨. 배열을 쓸 수 있는 변수만 생겨요. 정수 배열을.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new int 8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배열이 생겨요. 배열이. 근데 배열이 생기는데 이때 쓰는 문법이 뭐예요? new예요. 여기도 new죠. 그리고 new는 무슨 개념? 동적 할당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new를 언제 생성해? 그 라인에 갔을 때 생성하는 거예요. 배열을 그 라인에 갔을 때. 미리 만들어 놓거나 미리 예측도 안 해. C에서는 int n5 하면 이거 예측이 되거든. 그렇죠? 조 함수 가면 5개짜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 예측이 되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에요. new 부르는 순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바에 있는 배열들은 동적으로 생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C에서는 void f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f라는 함수 공간에 배열이 5개짜리가 여기 이렇게 생기죠. 이거 f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C에서 1000개 이렇게 해놓고 이 f 함수를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한 10대 번 불러. 그럼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컴퓨터가. 왜? 매번 함수 부를 때마다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1000개짜리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이거 되게 안 좋아요. 차라리 전역 변수로 만들어버리든가 아니면 여기다 뭘 해준대. 스태틱을 붙여주면 한 번만 만들고 여러 번 부를 때마다 안 만들어요. 이것도 팁인데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스태틱. 그래서 C에서는 이래. 근데 똑같은 거를 요거는 이제 C가 아니라 자바예요. 자바면은 int n equal new int 1000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바도 마찬가지로 매번 f 함수 부를 때마다 1000개짜리 배열을 만들겠죠. 별로 좋은 건 아닐 거예요. 공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공간 만드는 게 new라는 게 비용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바에서 new를 쉽게 쓰죠. 왜 우리 new를 쉽게 써요? 우리가 딜리트 해요? 안 하죠. 우리가 딜리트 안 하니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그냥 new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new 하면은 별로 안 좋아요. 불필요한 new는 프로그램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굳이 필요 없는데도 자꾸
내가 편하니까 뉴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뉴를 하지 마세요. 그래도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 F라는 데 1000개짜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얘는 생겨요? 자바에서는 F짜리에 1000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에는 뭐만 생겨? N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애만 생겨요. 그리고 1000개짜리는 어디가 생겨? 여기 어디야? 가베이지 컬렉터블 힙. 여기에 1000개짜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함수는 맨날 초가집만 지면 돼. 자바에서는 함수 하나 불러도 함수 스택이 차지하는 공간은 클래야 클 수가 없어요. 다 어디 생겨요, 나머지는. 객체나 뭐다 다 어디 생겨. 배열 다 어디 생겨. 여기 생겨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적 배열로 뭐 항상 동적 배열로 자바 설계자가 저렇게 만들어버렸어. C를 보고더니 저 C는 C 같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럼 저거에 뭔가의 장점이 있겠죠. 그 장점들을 머릿속으로 지금 막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뒤에 슬라이드 설명드리면서 그 장점들이 하나씩 나올 텐데 저건 내가 생각했던 거야. 저건 내가 못 생각했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겠죠. 프로그램 할 때. 이거 한 줄 쓰고 그 다음 주에 이거 쓰지 않고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해요. 그런데 뉴예요. 그리고 자바에서 배열은 뭐다? 객체예요. 그러면 저 배열이 초기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돼요? 객체니까 되죠. 객체는 생성할 때 뭐가 있어요? 생성자라는 놈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배열 int no 하면 이거는 뭔가는 라이벌에서 뭐 하는 건 없겠죠. 그렇죠? 그건 그 프로그램 세계에서 컴파일러가 하는 건데 이거는 new int는 이거는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니까 생성자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다는 거고 실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초기화를 해줘요. 초기를. 그런데 우리 원시 타입들 초기화할 때 어떤 값으로 초기화하죠? 만약에 이제 지역 변수는 초기화 안 해주지만 멤버 변수로 원시 타입 쓰면 초기화를 해주죠. 뭘로 초기해줘? int는 0. 그렇죠? 다 0 기준이 0이에요. 그렇죠? 0인데 0이더라도 써? 이퀄로 0 써주라고 그랬어요. 가독성 때문에. 이퀄로 0 써줘요. 그럼 얘들도 초기화되면은 이 8개가 뭘로 초기화될까?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맙지. 그런데 C에서는 이제 이거를 0으로 초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0 하나 딱 써주면 돼요. 야, 씨가 이 0 하나 써주면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1로 딱 바꾸면서 다 1로 되겠지 하면 다 1로 돼요? 안 돼요. 첫 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C에서는.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0으로는 다 초기화 시켜줘. 그래서 근데 의외로 우리가 정수 배열 쓸 때 0으로 초기화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에서는 for 루프 돌려서 0으로 초기화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0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해줘야 되겠지. 자, 첫 번째 장점이 나오네. 동적 배열의 장점. 자, 여기에 C에서는 int n 해가지고 여기다가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못 씁니다. 컴파일러가 저거는 공간 얼마나 확보를 해줘야 되는지 몰라. 예측이 안 돼. 그래서 못 써요. 스택을 크기를 예측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안 돼. 이걸 하려면은 포인터 써서 말 놓고 뭐 C 부분에 new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돼. 근데 C나 C 부분에서도 말록하고 뭐 new 하면 그때는 뭘 쓸 수 있어요? 변수를 쓸 수 있죠. 왜?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다 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아무 때나 빈 데다 그냥 하면 돼. 이거 근데 이 동네는 좀 예측이 돼야 돼요, 원래. 그래서 얘는 어때? 이렇게 변수를 써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용량, 그 배열을. 그러면 용량을 내가 그 순간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지정을 할 수 있다. 고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C처럼 요거는 한 10 필요하니까 10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용자가 5 넣으면 5, 사용자 7 넣으면 7, 사용자 11 넣으면 11개 만들어서 쓰면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용량하고 뭘 같이 만들 수 있어요? 크기를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라이브러리에 배열을 받는 메소드들을 보면 인자가 하나야. 여러분들 C에서는 배열을 전달할 때 인자를 항상 몇 개 전달해? 2개 전달해요. 배열하고 크기나 용량을 줘야 돼. 안 그러면 이 함수에서 코딩이 안 돼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배열은 그냥 하나만 줘. 하나만 주면은 그 함수에서 어떻게 할까? 용량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용량을 알 수 있을까? 객체니까 알 수 있어요. 객체가 용량 정보를 유지하고 있어요. std 어레이에서도 우리가 늘 사이즈 몇이 유리한 게 아니라 get 사이즈나 사이즈 물어보면 알려줘. 현재까지 5개 넣었다, 10개 넣었다 알려줘요. 벡터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사이즈를 별도 유지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료구조 만들어봤잖아. 리스트 만들 때 사이즈를 거기 안에다 만들지만 밖에서는 내가 몇 개 넣었는지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잖아. 순간적으로. 그래서 배열이기 때문에 객체이기 때문에 용량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전달하면 그쪽에서도 객체로 받기 때문에 용량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용량과 크기가 일치가 되면은 불필요하게 정보를 또 안 줘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용량과 크기가 다르다. 그럼 뭘 줘야 될까? 자바에서도 크기를 주셔야지. 크기를 안 주면 모르니까. 용량은 10이지만 거기에 5개밖에 저장 안 돼 있다. 그럼 그거는 객체라고 해도 우리가 그 객체 안에 있는 것들을 뭔가 수정하고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안 돼요. std 어레이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쓸 때는 당연히 이거 쓰죠. 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선, 또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선언할 때, 정의할 때 쓰는 기호를 사용할 때 써요. 배열을 선언할 때는 이거 쓰잖아. 그럼 배열 쓸 때 당연히 저거 써요. 포인터는 이렇게 별표 쓰죠. 그럼 포인터 접근할 때 뭘 써? 별표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언할 때 쓴 거를 사용할 때도 써요. 웬만하면, 필요하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다 알겠지만 왼쪽에, 오른쪽 올 때 의미가 좀 다르겠죠? 그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세기는 0부터. 그래서 중요한 게 0부터 용량 마이너스 1까지 쓰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음수를 쓰거나 더 큰 값을 쓰면은 예외가 발생하고 프로그램 죽겠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누구의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코딩 잘하셔야지. 코딩을 잘못하면 나는 거고, 이거를 막 캐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실제 사용할 세기는 0부터 크기 마이너스 1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바에서는 가급적이면 용량과 크기를 일치해서 쓴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동적 배열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자바에서는 배열은 객체이다. 그러면 여기 있죠. 렌스라고 하는 멤버가 있네. 메소드도 아니야. 멤버야. 그러면 이렇게 numbers.lense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퍼블릭이야, 프라이빗이야? 퍼블릭이죠. 퍼블릭인데 변수인데 접근하게 해줘. 그 얘기는 뭐야, 제가? 무슨 수식어가 또 붙어 있을까? 수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파이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퍼블릭입니다. 렌스가. 그러면 이렇게 접근해서 내가 언제든지 내가 쓰고 있는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못 바꿔. 에러나. 왜? 파이널 퍼블릭이야. 근데 거기에 스태틱 붙어 있을까? 안 붙어 있어. 붙어 있으면 안 되지. 왜? 모든 배열의 용량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한번 배열을 생성할 때 그 배열의 용량은 고정되는 겁니다. 연속 공간이 필요해요. 또 늘리려면 같은 공간에서는 못 늘려요. 근데 스트링에서는 이것도 잘못 만들어놨어요. 이 만든 사람 혼나야 돼요. 이거는 근데 그 메소드로 만들어놨어요. 얘도 그냥 메소드로 안 만들고 생성할 때 그 파이널 값으로 넣어놓고 그냥 렌스 쓰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모르겠지.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이거 함수예요. 문자열에서 길이는 함수. 배열에서의 용량은 함수가 아니라 그냥 멤버다. 파이널 퍼블릭 멤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게 멤버이고 배열 자체가 객체이니까 주고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빼먹은 이 모습을 이제 항상 머릿속으로 자바에서 그리세요.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는 예전에는 그냥 5개 연속 만들고 배열 이름이 이렇게 가리키는. 요게 이제 C에서 기본 배열을 사용했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자체도 다 int n 5 하면은 스택에 생기는 거예요. 그 F 함수에. 근데 얘는 리스트는 어디에 생겨요? 요게 뭐 F 함수면 리스트는 F 함수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F 함수에 안 생겨요. 이건 힙에 만들어지는 거고, 이 객체에는 최소 두 가지는 있어요.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뭐가 있어? 배열과 용량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돼? 아주 신기한 게 돼요.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죠. 얘는 아직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열을 함수에서 반환한다. 그러면 반환할 때 반환할 배열이 없어. 그러면 이걸 반환할까? 이걸 반환할까? 이걸 반환하셔도 돼. 이걸 예를 들면 어떤 배열을 만들어서 주는데 그 배열을 반복해서 그 다음 처리해야 돼. 근데 얘는 0이니까 그 다음에 나온 포문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겠어요? 그냥 안 돌겠지. 근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그 받은 값이 널인지 아닌지 비교를 먼저 하고, 널이 아니면 그 렌스만큼 돌려야 되겠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요거랑 요게 달라. 이것도 되게 장점? 뭐 아니면 하여튼 특이한 요소니까. 용량이 0인 배열을 자바에서는 쓸 수 있다. 그래서 배열을 리턴하는데 너를 리턴하지 않고 용량이 0인 배열을 리턴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면 뭐가 더 좋다? 용량이 0인 배열이 훨씬 좋다. 널 검사를 안 해도 되니까. 포루프로 돌리면 안 돌겠지, 그 포루프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량하고 배열이 같아지니까 늘 그렇게 써오니까 얘가 귀찮아진 거야. 이 포문이. 배열을 쓸 때는 이 포문이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너무 익숙해졌는데 C에서는 갑자기 이제 얘네들이 배열하고 용량을 같이 만들어 보니까 이게 불편해진 거예요. 이 리스트 렌스 맨날 쓰는 게 여기에는 렌스가 나오는 거예요. 용량하고 크기를 일치시켜 버리면 이 코드가 이 줄이 요 이름만 바뀌지 늘 똑같아요. 우리가 색인 변수는 늘 뭘 써? 웬만하면 I 쓰죠. 인덱스라고 해서 웬만하면 I 써요. IJK. 엉뚱한 거 쓰지 말고 IJK. 근데 더 필요하다. 세 개 이상 필요하지 않을 텐데 그럼 너무 복잡한 거일 수 있어요. 보통 인덱스는 IJK 써요.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이거 하지 말고 새로운 거 만들자 해서 나온 게 for each 포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int element 땡땡 list.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배열만 오는 게 아니라 온통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어요. 배열도 올 수 있고
스택도 올 수 있고, 어레이 리스트도 올 수 있고, 링크 리스트도 올 수 있고, 뭐 다 올 수 있어요. 뭔가 반복을 해야 되면, 이터레이션을 해야 되면, 반복을 해야 되는 것들은 다 이 포문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는 인트는 뭐가 돼야 돼? 요거의 타입이 돼야 되겠죠. 요거가 복합 타입인데 개별적인 요소들은 정수야. 그럼 여기다 뭘 써줘? 인트를 써줘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몇 번 반복해요? 요 11대. 몇 번 반복해요? 무조건 10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할 때마다 엘리멘트는 어떤 값을 갖고 있어요? 리스트인 요소를 하나씩 차례대로 갖고 있어요. 스택이면 또 스택의 어떤 순서대로, 연결구조면 연결구조의 어떤 순서대로 가지고 있어요. C뿔은 요거 좋으니까 하나 더 나갔어. 이 인트 대신에 뭘 써요? C에서, C뿔에서. 여기다가. 오토로 써버려. 그러면 오토로 쓰면 이거 그냥 두고 요것만 그냥 바꿔치기만 하면 돼. 근데 불행히 더 자바는 오토는 없어요. 옵션은 없어. 그래서 오토는 없고 이렇게 써요. 인트. 그래서 요 타입이 뭔지 보고 요 타입을 여기다가 딱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시 타입뿐만 아니라 다 돼. 객체 배열도 되고 심지어 나중에 보시면 모든 타입이 다 돼. 그럼 여러분들이 만드는 클래스도 저 for loop를 쓰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뭘 만들어줘야 될까? 그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저랑 자료구조 같이 뜬 사람은 그 만들 때 뭘 만들어줬죠? 그거를 for auto를 쓰기 위해서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는 begin과 end를 반환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필요로 하면 이터레이터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정해진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반복자를 만들어 놓으면, 내 함수에다가 반복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 함수가 아니라 내 클래스에도 그런 반복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다가 쓸 수 있어요. 내가 pet 만들어 놨다. 그럼 pet하고 여기가 pet 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뭐 필요하시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로 다 초기하고 싶어. 0으로 초기하면 자동 되니까 필요 없는데 1로 초기하려면 for loop 돌리랬어. 근데 새 for loop가 더 좋대. 그래서 이렇게 하면 1로 초기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요 문장이 원래 실행이 되는 거예요. element equal list I. 색인 변수가 있고, 근데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쓸 수도 없어, 색인 변수를. 그러면 이렇게 element equal 1 하면 배열에 있는 저 값을 엘리멘트가 받았다가 또 자기는 1로 바꾸고, 또 다음 거 받았다가 자기만 1로 바꾸고, 그럼 10번 반복해봤자 배열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안 돼. C뿔은 돼요? C뿔은 이거 돼요, 안 돼요? 엘리멘트 이퀄 1. C뿔 돼요, 안 돼? 돼요, 안 돼? 된다는 사람? 된다는 사람? 없어? 동기야, C뿔 돼요, 안 돼? 딴 거 하고 있었니? 어? 돼, 안 돼? 되죠? 우리가 오토 I 리스트 하면 이거 C뿔에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I 이퀄로 1 하면 안 돼. 근데 뭐 하면 돼?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돼? 마법. 안 보여? 레퍼런스 넣어주시면 돼요. 오토 레퍼런스 하면은 저거는 무법천지야. 그러니까 별벽에 다 되는. 그러니까 for each문, C뿔에서 for each는 이제 레퍼런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 for each문 갖고도 수정도 돼. 근데 자바는 레퍼런스 없어요. 레퍼런스 없어. 그래서 안 돼. 얘는 무조건 참조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시 타입과 객체 배열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뒤로 가면 나오는데 너무 뒤로 가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대충 설명할게요.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정수 10개 생겨, 안 생겨? 여기서는. 정수 10개가 생겨요. 연속적으로 생겨요. 자, A 리스트에서 new A. 그럼 A가 10개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뭐가 생겨? 연속적인 공간이 생겨. 근데 그 공간들은 뭐야? 리모컨을 넣을 수 있는 10개의 공간만 생겨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뒤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노트에 추가해야 될 것 같아. 이게 힙이에요. 응? 키도 작은데 또 위에다 그랬다. 여기가 함수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걸 했다. A. 그러면 A는 어디에 있어? A라고 했나? 리스트라고 했구나. 그럼 리스트는 어디 있어요? 요 함수에 있어요. 리스트는 요 함수에. 그런데 여기서 new A10 하면 여기에 10개짜리 배열이 생겨요. 힙에. 이게 다야. 근데 이거는 뭐야? 정수가 아니라 요 각각 하나는 뭐예요? 리모컨을 넣을 수 있어. 근데 리모컨 안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을까? 초기값이. 참조 변수의 초기값은 뭐예요? 대답 좀 하자. 참조 변수 초기값? 영호야? 딴짓하지 마. 널. 그쵸? 널. 참조 변수 초기값 널. 왜 널 10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포르프 돌면서 객체를 10개 생겨하면 그 10개는 또 어디서 생겨? 어디서 생겨? 요 힙에 막 생기는 거야. 아무 데나 막. 연속적으로 안 생겨.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모습이 돼요. 즉 이렇게만 만들었다고 해서 인트처럼 정수 10개가 생기는 거나 하면 안 돼. cat 배열해가지고 new cat 10 하면은 고양이가 10개 안 새겨요. 고양이 10개 리모컨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 생겨요. 그리고 그 공간은 널 값으로 초기화가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객체를 하나씩 넣으려 그러면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 거고, 객체가 요 공간 자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A.set O 하면은 이 A의 리모컨하고 실제 여기에 있는 리모컨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A라고 하는 변수가 요만큼 생기는데 여기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니까 얘도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갖고 얘 수정돼 안 돼? 수정돼 안 돼? 수정할 수 있죠. 그래서 객체로 이렇게 A set 5 하면은 모든 애들의 값이, 모든 객체들의 지금 갖고 있는 밸류 값이 뭘로 바뀌어요? 5로 바뀌죠. 여기서는 안 되지. 원시 타입에서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원시 타입의 배열하고 객체 배열하고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항상 리모컨이 어디에 있고 뭐 이거 있는지를 고민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리스트도, 이런 어레이 인테저 같은 것도 이런 포문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전형적인 이제는 반복 구문이에요. 옛날에는 저렇게 안 쓰고 while, has, next 뭐 이런 걸 호출했어요. 근데 이제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어떤 구조, 복합 자료 구조를 이 트래버싱 할 때, 그 반복적으로 모든 요소들을 한 번씩 방문할 때 이제 반복자라는 걸 쓰는데, 그 반복자를 가장 간결한 문법으로 쓰는 게 무슨 문? for each 포문이에요. 자바에도 있고 이제 C++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나 스택이나 큐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죠. 이제 여러분들이 안 배웠다고 안 쓰면 안 되고, 이제 방학이 되면 자료 구조도 배웠고 자바도 배웠으면
자바에 있는 스택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는 C는 이게 돼. C는 std 땡땡 스택 int 원시 타입이 돼요. 근데 자바는 요 템플릿에다가 원시 타입은 못 써요. 객체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int를 안 쓰고 뭘 쓰고 있어? 인테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원시 타입들을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자료 구조에 집어넣고 싶으면 int 자체는 못 넣어요. 그럼 뭘로 넣어야 돼? 걔를 객체로 바꿔서 넣어줘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537 썼네? 그럼 537은 그냥 인트죠. 그런데 인테저에 넣고 있어요. 저걸 뭐라 그래요? 오토 박싱, 자동 포장 기능. 훌륭하죠. 원시 타입들을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에 많이 넣어야 되는데 라이브러리들은 객체들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정수도 받을 수 있고 강아지도 받을 수 있어요. 같은데. 그러려면은 인트를 정수로 포장해서 넣어줘야 돼. 근데 그 포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해줘요. 오토복싱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자바는 없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오토복싱이 된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될 게 자바 라이브러리에다 보통 자료 구조 이런 어레이 리스트나 벡터나 스택이나 큐 같은 데다가 정수를 넣고 싶으면 int 쓰시면 안 돼. 원시 타입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돼? 인테저라고 하는 래퍼를 써주셔야 돼. 근데 넣을 때는 add나 push 할 때는 new integer 해서 넣을 필요도 없다. 그냥 O 넣으면 돼. 그럼 안에서 알아서 객체로 바꿔주고 그 기능을 오토 박싱. 이 오토 박싱이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풀어도 줘. 얼마나 좋아. 자동 포장도 되고 거꾸로 받을 때는 지가 또 그 객체 타입을 원시 타입 바꿔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이 포문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진 포문이 되고 여러분도 웬만할 때 다 이 포문을 자바를 쓰든 C++를 쓰든 쓰셔야 돼요. 그게 보통 우리 많이 쓰니까. 너무 간결하고 편해요. 그런데 항상 저걸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복합 타입에 유지된 모든 요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래. 방문하는 게 좀 달라. 2칸씩 건너뛰어야 된다든지 3칸씩 건너뛰어야 되는지. 그거는 반복자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죠. 그러려면 내가 직접 색인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처음부터 방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원래 있는데 어레이 리스트면 순서가 있고 스택이면 순서가 있는데 내가 전혀 다른 순서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반복자가 그렇게 안 해주겠죠. 내가 배열을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싶어.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는 이걸로 못하죠. 내가 짜야지. 짜지 못 짜? 짤 수 있잖아요. 짜면 돼요. 그리고 색인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돼요. 그럼 요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정수배열의 모든 요소의 합 구하기. 저거 새 포문으로 짤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요소의 합 구하기. 짤 수 있죠? 정수배열에서 가장 큰 값 구하기. 짤 수 있어요? 없어요? 새 포문으로. 짤 수 있어요. 정수배열에서 특정 값의 위치 구하기. 새 포문으로 못 짜요. 찾는지, 계속 엘리멘트와 비교해보면 있는지는 아니지만 걔가 지금 5번 반복인지 아닌지. 그러기 위해서 뭘 넣어야 돼? 색인을 또 내가 써야 되겠지. 그럴 바에는 뭐래? 그냥 옛날 이 스타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I 만나면 거기서 브레이크 해가지고 I 위치를 내가 쓰시면 되잖아. 리턴 I 한다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 포문을 쓰는데 모든 문제를 새 포문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문을 쓸 때 이제 기존 포문을 쓸지, 색인이 있는 기존 포문을 쓸지, 새 포문을 쓸지 봐야 되겠고, 똑같은 건데 새 포문을 써도 해결이 되면 뭘 써요? 새 포문으로 익숙해지면 이제 자바에서도 저걸 쓰고 C++에서 저걸 쓸 거예요. 그러니까 C++에서도 for auto I 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그게 친숙해지면은 자바에서 다 친숙해지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꼴로 C++이나 자바에서는 포문을 쓰시고 저걸로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옛날 방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잠깐.